소련 연방이 1922년 연방 체제로 출발해가지고 70년 만에 붕괴됐습니다. 그럼 소련 연방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김진명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간단한 소설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소설을 써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역사 소설을 쓰는 사람은 대충 쓸 수가 없어. 잘못 쓰면 엄청나게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예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응? 이 예언이 뭐냐? 소련 연방의 해체와 냉전 종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쓴 책입니다. 이게 이렇게 썼어요. 나는 공산주의 붕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소수의 한국인들이 남미의 공산주의 창궐을 막고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이끌어내기 위해 온 삶과 열정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벨라루스와 아제르바이잔의 두 전 소련 연방입니다. 소련 연방의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들은 놀랍게도 이구동성으로 한국인들이 소련 해체와 공산주의 붕괴를 위해 열정을 쏟았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고르바초프 본인도 권자에서 내려온 후 한국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해가지고 지지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련 해체라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텔리전스의 진화를 최고 가치로 믿는 나로서는 이들이 역사를 신의 섭리로 보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그 소련 연방의 해체에 기여했다는 그 분이 역사를 신의 섭리로 보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집필 내내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실제 했던 이들의 행위를 외면하는 것은 공산주의 붕괴의 한 진실을 덮어버리는 부작위의 자기가 되어버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나는 이들과 관련된 내용을 쓸 수밖에 없다. 국제 공산주의와 싸우려면 미국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땅에서 소련과 상대해서 싸울 수 없어요. 미국의 기반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셔서 30만이 운집하는 워싱턴 대회를 개최합니다. 1975년. 미국 국민 여러분, 미국의 불과 200년도 안 된 이 나라에 이 나라를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미국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이 아니고 자유세계를 수호해야 할 사명을 하늘이 주신 거다. 그런데 미국은 국제공산주의에 맞서 싸우고 자유세계를 보호해야 되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대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식구들을 다 모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다음 대회는 소련 모스크바에서 하겠다. 근데 과연 그게 그 당시에 우리 식구들로 보면은 불가능한 말씀이죠. 야, 어떻게 소련에서. 그러나 참 부모님이 이런 일을 하시면 그때 미국 안에도 공산주의자가 워낙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 문선명 목사를 추방시켜야 되겠다 이겁니다. 한국에서 온 저 한국인이 미국이 살려준 나라인데 와서 미국은 지금 병들어 있다. 내가 의사로서 왔다. 불난 이 미국에 불을 끌어온 소방수다. 미국은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미국 사람들이. 근데 80년대에 그들이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우리 선교 기금이 맨하탄 은행에 선교 기금이 들어오는데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이자에 대한 세금을 안 냈다는 거예요. 7,300달러.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근데 이거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걸어가지고 결국 참 아버님을 탈세 혐의를 걸었어. 성공했어 그들이. 그러면 아버님은 저 미국 놈들 나쁜 놈들 하고 그냥 한국에 그냥 계시면 돼요. 미국 안 가면 됩니다. 근데 미국을 잃어버리면 국제 공산주의와 싸울 수 없잖아. 그래서 아버님은 한국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받고
미국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시카고 대학의 카플란 박사, 저 사람은 냉전이라고 하는 용어, 콜드워라는 이 용어를 사용한 아주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평화교수협의회의 세계회장이었어요. 이 사람을 덴버리의 감옥으로 부릅니다. 카플란 박사, 소련 연방이 70년을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그거를 선언해야 된다. 그냥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선언해야 된다. 카플란 박사가 아니 선생님, 정말 제가 선생님을 존경하지만 지금 소련 연방이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데 크게 붕괴된다는 게 그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아마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아버님은 당신은 학자의 눈으로서 보지만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고 내 말이 맞으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한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감옥에 계시니까 이 사람을 계속 설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머니께서 이스간으로 이 사람을 불러서 설득하고 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련 대사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스위스 제네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소련 연방의 붕괴를 세계적인 학자를 동원해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85년의 사건입니다. 2년 뒤에 참 부모님께서는 세계 대학생들을 다 베를린으로 가라 이겁니다. 지금 천운의 때가 바뀌고 있다. 베를린 장벽 붕괴를 외치고 선언해야 된다. 그것도 이세권의 젊은이들이. 그런데 2년 뒤에 진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독일은 329일 만에 1년도 안 걸려서 통일이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참 아버님께서 카플란 박사를 설득해서 소련 연방이 70년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라고 하셨는데 소련 연방이 1922년 출발해서 정확히 69년 만에 연방이 붕괴됐습니다. 리투아니아 소련 연방입니다. 저 소녀가 깔고 앉아 있는 동상은 레닌입니다. 저 소녀가 1년 전에 저런 생각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간 겁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헬무트 콜 당시 서독 총리 그리고 통일 독일의 초대 총리, 세계 사람들이 독일 통일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헬무트 콜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 역사적 순간에 독일 땅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폴란드에서 바엔사 대통령과 저녁 먹다가 베를린 장벽 붕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는 자기의 저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가 기회의 문을 조금 열어주었고 우리는 재빠르게 그 문 안으로 들어갔다. 무슨 얘기예요? 역사가 독일 통일의 문을 조금 열어줬을 때 독일은 그 안으로 재빠르게 들어가서 통일의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역사는 뭡니까? 하늘이 기회를 준 거예요. 독일에게만 기회가 올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때의 흐름을. 베를린 장벽 붕괴의 독일 사람들은 첫째는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 때문이었다 이거예요. 무슨 냐면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서기장인데 동구권 국가들의 쉽게 말하면 자유권을 인정했습니다. 간섭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대신에 뭐냐? 소련은 더 이상 원조도 안 준다 그랬어요. 원조도 안 주고 간섭도 안 하겠다. 사회주의 국가의 다양성을 인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걸 지켰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왜? 그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소련 군대가 아까 봤던 탱크가 30만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막으면 다시 막힙니다. 근데 그는 막지 않았습니다. 개혁 정책 지켰습니다. 두 번째, 왜 통일이 됐느냐? 서독 사람처럼 잘 살고 싶은 동독 사람들의 강한 열망 때문에 됐다. 고르바초프의 자서전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만약 레이건 대통령, 미국 대통령입니다.
1985년부터 군축협정에 서명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전개된 사태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소련이 개혁 정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나와 레이건은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레이건은 누굽니까? 40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인데 39대 대통령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 공약으로 대통령이 됐고 실제로 병력을 상당 부분 빼갔습니다. 이 사람이 재선에 나오는 선거 공약에 주한미군 철수 플러스 한미연합사 해체. 이건 대한민국의 재앙이에요, 재앙.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카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는 아니다. 카터, 당신 같은 정책을 하면 안 된다. 지금 미국이 살고 자유진영이 살려면 미국이 강해져야 된다. 소련에게 평화나 얘기하고 평화 정책, 뭐 평화로 대화 이것 가지고 자유진영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레이건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70이 넘는 사람이고 40년 전에 평균 연령으로 굉장히 많은 겁니다. 고령이고 영화배우 출신이야. 저 사람은 막 국회의원도 하고 뭐 주지사 다 하고 아주 베테랑인데 여기는 그냥 영화배우 하다가 어떻게 인기가 있어서 어디 주지사 한번 하고 나온 거예요. 누가 봐도 대통령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은 카터를 절대로 당선돼서는 안 된다. 레이건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뉴스월드라는 신문이 있었어요. 이 신문을 가지고 레이건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 아버님께서 박보희 사장에게 레이건에게 내 메시지를 전하라. 뭐냐? 하나님께서 국제공산주의에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40대 미국 대통령으로 레이건 후보 당신을 결정했다고 문선명 선생님께서 레버넌 문께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레이건이 그때 뭐라고 답했냐면 깜짝 놀라면서 그 문선명 목사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왜? 사실은 자기가 지금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도 확신할 수 없고 자기가 미국 대통령이 왜 돼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를. 근데 문선명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당신은 국제공산주의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그런 대통령이 진짜 되겠습니다라고 전해 주십시오. 근데 참 아버님은 그냥 계신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박보희 사장한테 자네 만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신문 헤드라인 어떻게 쓰겠어? 대문짝만하게 쓰겠습니다. 3차 세계대전. 그렇게 레이건이 파격적으로 대승리를 했다는 신문 기사를 전면에 내고 전 미국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언제? 선거 당일날. 아직 투표도 안 했는데 투표하는 당일날에 전 미국으로 레이건이 파격적으로 압승했다. 레이건 랜드 슬라이드. 산사태처럼 이겼다라고 기사를 보내라는 겁니다. 만약에 레이건이 당선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참 부모님은 어떻게 되고 그나마 우리 작은 기반의 이 교회는 어떻게 되고 그 신문사는 살아날까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이 화면이 계속 TV에 비치니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거인단 538명 중에 489명이 레이건을 찍었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레이건은 우주 인공위성에서 레이저 빔으로 소련의 핵미사일이 떠올라올 때 소련 땅에서 요격하겠다는 프로젝트를 생방송으로 공개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요. 그런데 레이건은 공화당의 대통령인데 국회는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 전부 다 다수당입니다. 안 도와주는 거예요. 누군가 이걸 도와줘야 돼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국민의 여론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뭐죠? 언론입니다. 언론. 그때 그 레이건을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고립무원에 있을 때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한 분이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분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뉴욕타임즈 뭐 이런 신문들은 뭐 바보 같은 짓이다, 레이건의 행동은. 그러나 아버님 뭐라 그래요? 역사에서 마지막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는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했다. 이것은 나의 3차 세계대전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 레이건을 도와줘서 미국 의회가 결국 예산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이 충격을 받았어요. 소련도 이걸 해야 될랬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만나서 압박을 하면서 SDI 취소하라는데 레이건이 거절합니다. 또 만나.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SDI만 취소해 준다면 유럽에 전진 배치한 소련의 핵미사일을 뒤로 빼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레이건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진짜 미국은, 진짜 레이건은 저 정책을 하겠구나라고 믿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믿을 때까지 압박해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 멈추면 안 돼요.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핵무기를 50%를 감축하는데 소련이 미국보다 3배나 많아요. 미국의 승리입니다. 소련이 미국보다 3배 많은 것을 50% 감축하고 여기 미국도 50% 감축. 누가 이득이에요? 미국의 외교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전쟁의 위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바르샤바 조약기 공산권 지도자들을 모아서 뭐라, 소련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대신 원조도 안 한다 이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이게 동구권의 자유의 바람이 일어났고 헝가리의 국경이 열렸고 이 국경을 통해서 동독 사람이 서독으로 탈출을 1년 내 수십만이 탈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동독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려니까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언제? 89년 11월 9일 저녁 6시. 퀸터 샤보스키 대변인이 동독도 여행 자유화 조치를 하겠다는데 언제부터냐는 질문에 이 사람이 말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여행 자유화 조치가 된다는 이 말이 뉴스로 그대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사람들이 몰려나갔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레이건이 발표한 미사일 방위 구상이 충격을 가했고 고르바초프가 군사대결 논의에서 후퇴한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번 세계 가장 중요한 때에 우리는 워싱턴에 함께 있었고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이를 착수했고 그리고 냉전에서 승리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고 이 진리를 전해준 이는 바로 워싱턴 타임즈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역사의 진실입니다. 이 기반 이후에 이제 고르바초프를 만나러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워싱턴에서 선언한 말씀대로 진짜 모스크바 대회를 개최하신 거예요. 세계 언론인 대회를 개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도와준 사람들이 참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르바초프가 통일그룹의 지원을 요청했죠. 그때 참 부모님께서는, 아버님께서는 좋다, 경제적 지원을 해줄 테니 레닌 동상을 내려라.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국가의 종주국에 레닌을 내리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에게 한국과 수교를 맺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6개월 뒤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는 수교를 맺었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6.25 전쟁을 쉽게 말하면 사주한 나라가 스탈린이었고 소련이었습니다. 그 소련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수교를 맺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어마어마한 이득이 온 겁니다.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고르바초프를 설득해서 소련 대학생들, 영어 시험 봐가지고 영어가 되는 학생들을 순차적으로 3,500명을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뉴욕과 워싱턴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에는 자본주의는 필망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사회주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라고 배웠는데 공산주의 소련은 이미 너무나 빈곤한 엉터리 국가가 돼 있는데 미국 가서 보니까 경제가 번영하죠. 발전된 국가죠. 소련 그 대학생들이, 똑똑한 대학생들이
다시는 소련은 공산주의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통일 원리를 미국 가서 교육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런데 고르바초프를 추출하기 위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공산당 세력들이. 고르바초프가 이 개혁 정책을 하다 보니까 공산당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탱크를 동원하고 쿠데타를 했고, 야나예프가 공산당 이 서기장에 취임하고 대통령 선언을 했습니다. 완전히 성공한 쿠데타입니다. 고르바초프는 지금 감금됐고, 그런데 소련의 시민들, 소련의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들고 일어났어. 대단하죠? 이 대학생들. 이 싸움에서 소련 대학생들이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싸움을 막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 5명 중에 3명이 미국 가서 통일 원리를 공부하고 왔던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소련의 교육부 차관이 문선명 선생에 의해서 미국서 교육받고 돌아온 대학생들이 공산당 쿠데타를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르바초프가 살아났어. 이 덕분에, 그 젊은이들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러자마자 공산당 서기장직을 사퇴합니다. 그리고 소련 연방 내에서 공산당을 활동을 정지시켜. 그리고 소련 연방을 해체하고 선거를 했는데,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졌어요. 졌지만 깨끗하게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됐기 때문에 전쟁이 없이 소련 연방의 해체가 온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전쟁 없이 냉전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 결정적 역할, 레이건을 당선시키고 그의 정책을 뒷받침할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하고,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일들을 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카플란 박사를 불러다가 당신은 못 믿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소련 연방은 70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라 하셨잖아요. 1922년 출발한 소련 연방이 정확히 69년 만에 붕괴됐습니다. 1985년 소련 붕괴를 선언하신 6년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